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어제 이사회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가 보유한 한원시스템 지분 일부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 12.2%를 총 1조 7,33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인수 절차를 마치면 한국의 컴퍼니 그룹이 보유한 한원시스템 지분은 19.49%에서 과반인 50.53%로 높아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3%대 급등한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름폭을 기록 중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주인 반도체주와 관련 밸류체인이 높은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4일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고조됐는데요. 이번 주 연준 이사들의 발언 속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국내 증시가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탄탄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17만 5천 건 늘면서 예상치인 24만 건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업률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하면서 3.9% 나타냈고요. 주간 임금 상승률도 둔화세 보이면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식어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열광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졌고요. 투자 심리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실적 발표를 앞둔 ARM은 5% 넘는 강세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3거래일 연속 11% 넘는 강세 보여준 가운데 AMD도 3% 넘는 강세 보여줬고요. 특히나 마이크론은 베어디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4.7%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강세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다우 지수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긴 했으나 0.4%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견조한 움직임 이어지면서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강세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5% 넘는 강세로 출발해 현재까지도 견조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2,730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견조한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8만 닉스를 회복했고요.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 수요 증가에 전선 테마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우려 완화에 바이오나 인터넷, 게임주 등 성장주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2만 3천 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8,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7,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1% 넘는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0.7%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는 872선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AI 모멘텀이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관련주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는 전주 에코프로 실적 컨퍼런스 콜 영향이 이어지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MSCI 5월 리뷰 편입 가능성이 높은 엔캠은 편입 세론 리스크에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기는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속도 강화 소식에 유리기판주 전반적으로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 안
안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IT 종합, IT 하드웨어 위주의 사자세 보여주면서 기관은 1,139억 원, 외국인은 1,064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선 수요 증가로 관련주 오늘도 들썩거리고 있는 것인데요. 구리 가격이 $10,000를 넘어서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하락세 보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에 약 14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멘텀의 날개를 달았고요. 또 세명전기는 초고압 직류 송전기 송전선로 금구류 개발을 완료하고 허가 승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세명전기가 개발한 500kV의 금구류는 현재 상용화된 송전선로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새로운 송전망으로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함께 반응하고 있는데요. 세명전기 현재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일전기공업은 1:1 무상증자 결정을 완료했죠. 이에 따라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대원전선은 오늘 4,14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현재는 27%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연휴는 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좋은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간 잘 나왔던 경제 지표는 오히려 통화 정책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 동안 나왔던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점이 앞으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는 11월 정도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 발표가 나온 이후로는 9월 정도부터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전까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필두로 해서 상승세가 연출이 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700선을 다시 찾은 것 약 한 달 만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4원 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잘 쉬고 하는데 시장도 잘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양대 네.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굿뉴스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뉴스를 또 특별히 뽑아 보셨을까요? 네, 뭐 가장 큰 게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주식에서 나타나듯이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내년까지 뭐 HBM 판매 단가가 5에서 10%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이제 뭐 타이틀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칩 메이커들이 미국에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전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그 투자 의견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도 2%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HBM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실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서 이미 오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HBM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HBM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 큰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HBM을 만드는 이런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4% 넘는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HBM3와 아니면 3E에 대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으로는 여전히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HBM 관련해서는 대표님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바라보면 될까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전망이 좋을 것 같겠는데 네. 사실 HBM 하면 SK하이닉스 쪽에 그간 더 손에 많이 들려줬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은 HBM3까지는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HBM3E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모두 지금 3분기에는 양산화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과연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을 두 회사가 지금 퀄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과연 납품을 할 것인지 여부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양리 회사가 전부 다 이제 HBM3E를 이 D램을 엔비디아의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두 회사 모두 좋겠지만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그런 이제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생산 캐퍼를 좀 더 많이 확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뭐 기술력, 그다음에 이제 자금력까지 합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HBM3E에 대해서 지금보다 생산량이 월등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매출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삼성 뭐 둘 회사 밸류체인 모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HBM3E에서 주도권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번 이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굿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바라보셨나요? 우선 리튬 니켈 가격 인상 전망 가라앉은 뭐 배틀업계 반등할까라는 주제를 좀 골라봤는데 우리가 지금 1분기 실적 장세가 좀 마무리 공연했고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지금 LNF를 제외하고는 실적 발표가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실적 리뷰를 좀 간단히 해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IRA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영업손실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적자로 좀 전환했고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적자폭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이번에도 역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 반대적으로는 뭐 삼성 SDI 경우에는 1분기 유럽향 이 P5, P6 프리미엄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실적이 그나마 좀 더 개선되는 그래서 예상치를 좀 더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이 배터리셀 3사에 대해서 어떤 주가적인 희비로도 좀 작용을 했었고요.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오히려 M86 단결정 양극재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이익 개선을 좀 이뤄냈는데
에코프로맵의 경우에도 사실상 1분기 적자가 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66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다는 부분들이 그래도 좀 다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희비의 원인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배터리셀 3사에서는 이 메탈 가격이 좀 지난 3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판가가 오히려 인하되면서 이 공급량에 대한 수익성들이 좀 더 훼손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이 니켈 가격, 리튬 가격이 좀 더 하락하면서 이 부분이 이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이슈로 좀 더 부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원재료를 3개월에서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좀 비축을 합니다. 이 부분이 비싸게 사온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 영레깅 현상 때문에 이 손실액이 좀 더 극대화됐고 이번 1분기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니켈 가격이 톤당 18,620만 달러를 좀 돌파해주면서 연중 최고치.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86.5위안까지 좀 하락했다가 최근에 한 109위안까지 좀 더 회복을 해주면서 바닥을 찍고 좀 턴해냈다. 자, 이 부분은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내지 3분기에 오히려 저 양극 소재라든가 이 배터리 이 핵심 원재료에 대한 어떤 가격이 좀 인상됨에 따른 판가 상승으로 또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그나마 좀 양호한 수익성 개선이 조금은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이후에는 양호한 수익성이 개선된다. 뭐 메탈 가격과 연동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바라본다면 이제 전기차와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전기차 시장이 이제 캐즘에 이제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K 배터리들도 이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돌파구를 좀 ESS에서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ESS의 매출의 경우에는 지난 뭐 4분기 그리고 오는 1분기에도 이 부분에 관련된 매출은 좀 감소됐던 영향들 좀 있는데 이게 북미양 이 수주가 좀 더 감소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차츰적으로는 지금 AI 산업들이 좀 더 확장되고 여기 관련된 산업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ESS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 대용량이라든가 고용량 또는 뭐 저용량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이 군들이 굉장히 좀 다각화되어 있고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ESS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량들을 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대안이 되기에는 사실상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에서 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시장의 전망치를 좀 더 하회했었는데 금방 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뭐 이 일론 머스크가 2분기의 인도량은 그래도 좀 더 증가될 것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포드라든가 GM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여기에 관련된 생산량들을 축소하고 전기차에 대한 전환을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좀 더 이어시켰던 부분들 그리고 뭐 배터리셀 3사, 양극소재사 마찬가지로 좀 미국의 합작 공장들을 현재 짓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준공이라든가 추가 투자를 좀 더 지연시키는 부분들은 전기차에 관련된 업황이 일시적인 둔화 안에서에 대한 이 슬로우다운으로 좀 더 선회되는 것이지 사실 이걸 제외한다면 좀 저는 뭐 크게 좀 악재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주의 사례처럼 업황이 부진한 이슈가 다시금 회복되는 관점 안에서는 충분히 추세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 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업황이 어떻게 네네. 나타날지를 바라봐야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또 배드 뉴스도 있겠죠.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로 꼽아오셨을까요? 예, 오늘 이 종목들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데요. 한국타이어, 한원시스템 인수로 주주환원에 대한 약화, 목표 주가를 좀 하향했다. 그 대신증권이 리포트를 좀 냈었는데 여기서는 한국타이어가 1조 7천억 규모의 현금 인수를 통해서 한원시스템을 좀 인수를 하지만 이 부분이 이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이 재원들이 현금 유출로 인해서 악화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표 주가가 73,000원에서 69,000원으로 좀 하향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한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수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시가총액들을 좀 예를 들어서 오히려 매수 매력도는 높다라고 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 좀 상향이 됐거든요. 7,200원에서 7,800원을 좀 상향을 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하고 들어간다면 한국타이어가 지금 한원 시스템을 좀 인수하는 시너지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타이어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핵심 구동 제품인 타이어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한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에어컨이라든가 쿨링, 뭐 압축기 등의 자동차의 공조 시설들을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차라든가 포드,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부품사들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좀 표명했지만 지난해 실적 기조를 보면 오히려 매출액은 10.8%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8.1% 좀 증가되면서 그래도 좀 양호한 실적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조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국타이어가 한원시스템을 인수하는 것이 악재로 좀 인식되는 것은 지나친 좀 기후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시너지를 본다면 한원시스템 인수를 통해서 오히려 자동차 이 부품의 어떤 역량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우리가 좀 해석해 본다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원시스템의 다각화된 사업 부분에 대한 재편 이 부분도 향후에도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낙폭은 저는 오히려 조정의 어떤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두 종목이 지금 모두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뭐 한국타이어도 17% 넘게 빠지고 있고 한원시스템도 1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의 낙폭이 지금 과도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는 좀 주가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저는 뭐 일회성 단순 이게 뭐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례가 있었어요. SKC가 ISC를 좀 인수하는데 IS 주가가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인수 시너지에 관련된 이 자본시석이 되는 것들은 아닌데 이걸 왜 단순하게 악재로 좀 인식할까? 동박회사와 반도체 회사가 결합되는 것을 우려스럽게 봤지만 그 날로부터 ISC가 단기 급등해서 무려 100%, 110% 정도를 단기간 급등을 했던 이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사업 구체화를 우리가 볼 때 이 본질 부분에 대한 훼손, 사업에 관련된 어떤 연관성들이 전혀 없는 기업들을 인수한다면 오히려 이게 좀 악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데 뭐 과거에 우리가 뭐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했을 당시에도 사실 이걸 악재로 좀 인식했던 경향인가 이 부분이 일회성 쇼크로 좀 더 끝나고 나서 추세가 다시금 전환됐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저는 펀더멘탈이 좀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의 오늘 17.3%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한원시스템 역시 12.7%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조정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증권가의 시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사실 한원시스템이 자동차 관리 분야에서 입지를 좀 탄탄하게 다지기는 했지만요. 일단 매물로 나온 지 3년이 된 만큼 이번 인수합병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이 주저하는 가치, 추조하는 정책에 대한 훼손을 좀 더 우려하는 정책들이 좀 있었고 한원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더 현저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원시스템을 호재로 좀 인식하고 한국타이어는 좀 단기간 어떤 조금 현금 유출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좀 표명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다시금 형제난이 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지만 1분기 실적 기조를 봤을 때는 지금 타이어 수출의 어떤 호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본다면 주중환원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그 눈높이들은 높아져 있지만 버는 만큼을 다 주주에게 나눠준다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한 배당 성향들을 좀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크게 주중환원 정책이 훼손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이사회의 어떤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이 환원율들을 좀 더 상향시키면서 이런 가는 정책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주환원 정책이 단순하게 인수로 인한 현금 유출이 이 부분을 훼손했다라고 좀 단정시키긴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고요.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배드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바라보셨을까요? 네, 뭐 미국 대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경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미국 대선 관련돼서 뭐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쫓아와서 거의 뭐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궁이다 아니면 뭐 바이든 민주당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와 다른 대선 그런 이제 선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이제 승자 독식이다라고 해서 한 주에서 1%가 0.1%라도 앞선 그러니까 승자가 그 주에서 속해져 있는 선거인단을 전부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바이든과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 경합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전국 단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 뉴욕주나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뭐 거기는 민주당이 이제 텃밭이다라고 해서 공화당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반대적으로 뭐 텍사스나 같은 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확실한 이제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들을 전부 빼고 실질적으로 7개 주 정도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최근 나오는 이제 여러 여론조사는 전국 지표 말고 해당 지역, 이제 6-7개 지역의 해당 지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뭐 절대 다수가 지금 트럼프가 5% 이상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니까 어쩌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경합주의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뭐 한 단계 좀 후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제 석유화학이나 이제 이제 그런 제조업 분야로 아마 투자가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투자하실 때 좀 유념을 하시면서 만약 그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은 이런 경합주의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배드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이제 뭐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주한미군의 방위비와 관련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국내에서 이제 방위비나 아마 증액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또 국내 입장에서 보면 국내 이제 자주국방을 위한 그런 이제 투자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방위업체, 산업체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방위업체, 그러니까 그런 산업업체는 트럼프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국방비를 증액을 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지금 맞붙어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 특히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방위업체들의 수출 가능성은 지금보다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위업체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뭐 앞에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첫 번째로 할 그런 행정명령은 전기차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만약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이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전기차의 이런 이제 캐즘 현상이 좀 더 지금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전기차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북미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금들이 지금 차입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만약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가 돼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대형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고정비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상승하는 섹터 전선 섹터입니다. 전선 제조의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최근 급등한 가운데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AI 기술 발전 영향으로 전선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에서 12.5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볼 종목은 MLCC 관련 섹터입니다. 9.56%의 강세 흐름이 섹터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새내기 업체인 코츠비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 종목이 섹터에 구성이 되면서 섹터 전반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한 섹터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세명전기가 미래 전력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기, 송전선으로 금구류 개발을 완료하고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 속에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거기에 무상증자를 결정한 제1전기공업 역시도 급등 양상이 펼쳐집니다. 섹터 전반의 훈풍이 감도는 가운데 9%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섹터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세명전기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섹터 전반에서는 6.5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리한 섹터 피팅 섹터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 안에서 AI 전력 풍기 대체제에 천연가스가 낙점됐다는 소식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4.55%의 강세를 보여주고 더불어서 조선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만큼 조선주의 훈풍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섹터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짚어드렸던 종목군입니다. 타이어입니다. 2.86%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앞서서 짚어드린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 2.8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한 섹터는 폐기물 처리 섹터입니다. KC 그린홀딩스에서 가장 큰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2.6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한 섹터는 카지노 섹터입니다. 한국을 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카지노 등의 주가에 관심이 몰렸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5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한 섹터는 제사 이동통신 섹터입니다. 1.23%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광무가 가장 크게 빠집니다. 4.02%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리한 섹터 자전거 섹터입니다. 1.14%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알톤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섹터의 흐름 중에서 어떤 섹터 흐름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이셨나요? 우선 송전망 대란 관련된 이슈가 좀 지난주부터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오늘 전력기기 전선주,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게 좀 확장되면서 뭐 MLCC 관련주까지에 대한 흐름들로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이 동해안권의 석탄 발전소에 대한 송전망 대란 이슈가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뭐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일부가 좀 더 취소됐다. 이 부분도 역시 송전망, 이 대란.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 있는 어떤 이 송전 시설들이 아직은 구축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좀 하나가 이 원전에 관련된 새로운 가동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먼저 원전을 우선으로 해서 가동하고 여기에서 송출될 송전망 등을 좀 더 활용하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반대적인 어떤 희비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뭐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주들의 경우에는 뭐 실적이 굉장히 좀 더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고 이 부분은 최근에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좀 돌파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장기화 기대감들도 반영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수급들이 크게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선과 전력 설비 그리고 MLCC까지의 상승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이 특징적으로 보이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네.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한 6대4 정도로 많은데요. 그만큼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중에서 조선 관련주들이 뭐 계속 지금 올해 실적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 1분기서부터 계속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봐도 국내 조선 업체들의 수주량이 1위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이제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영업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 관련주들은 뭐 올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배가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주 이후에 1, 2년 정도 지나면 이런 관련된 조선 기자재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입찰이 발생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배가 이제 인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잔금을 수요를 앞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선 기자재 기업 관련된 기업들도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선주에서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아까 이제 주주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섹터에서 갖고 왔습니다. 뭐 최근 증시 흐름 자체가 뭐 가장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 뭐 완성 2개 업체,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뭐 8만 전자, 18만 전자에 이제 도달할 만큼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레이저 관련된 장비 업체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레이저 관련된 장비다라고 하게 되면 HBM3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향후에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차세대 D램으로 가면 이런 이제 HBM3와 같이 D램도 일반적으로 적층화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관련된 장비는 당연히 그러니까 HBM3뿐만 아니라 일반 D램의 생산 라인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의 레이저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때 한 17만 원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한 24만 원대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레이저를 이제 활용한 이제 장비를 만들고 특히 레이저 마킹, 레이저 이제 커터 관련돼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뭐 PCB 이런 쪽으로도 같이 이제 제조 장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올해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실적이 좀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작년보다 한 29% 증가한 이제 4,075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34억으로 작년보다 한 160% 증가할 걸로 예상될 만큼 관련 올해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 D램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삼성 밸류체인 내에 있는 이오 테크닉스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이제 미세화 공정과 관련돼서 이런 어닐링 장비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주가는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은 11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24만 원대 이제 후반에 있는데요. 뭐 올라갈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일단 뭐 오늘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약간 눌림목을 받는 24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수준인 27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20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픽 종목 이오 테크닉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예, 저는 반도체 소재주 안에서 동진세미캠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는 10일 기업 설명회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사업에 관련된 전략들에 관련돼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전문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데 노광, 증착, 식각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EUV, 포토 레지스터, 즉 감광액이라고 불리우는 이 소재를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과 일본의 어떤 외교 분쟁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이 핵심 3대 소재라고 좀 불렸던 이 포토 레지스트가 사실상 이 한국에 좀 공급되지 못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때 동진세미캠이 국내 최초로 국산에 좀 성공을 했고요. 이 부분을 현재까지 삼성전자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외에 뭐 지금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 EUV, 펠리클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도포액인데 이 부분도 역시 아직은 국산화를 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미국의 테일러시에 지금 삼성전자가 좀 파운드리 공장을 좀 건설하고 있죠. 이 부분에 이 컨소시엄 안에서 이 동진세미캠도 이 안에서 공장을 짓고 같은 어떤 협력 관계를 좀 더 부각시키는 모습 안에서 이 소재에 관련된 어떤 이 기술 개발들의 상용화가 좀 더 본격화됐다. 그래서 2분기 안에 조만간 시제품이 양산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2025년도에 이 노광용 펠리클이 독점적으로 좀 공급이 된다면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좀 공급을 하게 된다면 현재 외형보다 한 1.5배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원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CMP 슬러지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동지세미캠이 같이 개발을 했는데 이 소재를 SK 하이닉스에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세미캠이 현재 삼성전자에 주력하고 있는 소재를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일부 소재는 SK 하이닉스의 항해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를 해본다면 사업에 대한 이 다각화 내지 고객사 다변화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최근에 미국 테일러시 안에서 파운드리 생산 공장 여기에 투자 금액들이 좀 더 확정된다면 향후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보조금들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논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0일 기업 설명회에서는 뭐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전략 안에서 미국 내 핵심 소재에 관련된 어떤 개발 단계라든가 구체적인 양산 일정에 관련된 힌트를 얻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46,600원 미만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52주 신고가 51,500원을 넘는 52,000원을 좀 제시해드립니다. 손절가는 4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동진세미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이 괜찮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오늘 마감까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5월 달에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5월 중순에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오게 되면 원전 방산 관련된 사업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고 5월 말에는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수급.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1분기 실적 장세가 좀 마무리되면 화장품이라든가 조선 방산주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좀 더 몰려 있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 수급이 다음에 어디로 좀 이연될지 단기적인 이벤트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가 방산, 원전 같은 섹터들은 지금쯤 모아갈 수 있는 전략 하에서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감까지 전략 들어봤고요. 양대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마감까지 어떻게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증시가 움직인다라는 거 가장 큰 게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그러니까 매수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AI 열풍이 뭐 쉽게 잦아들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미국 내에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데 이런 환율 안정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간밤 미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해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실적과 차트는 75점 기록했고요. 신호 강도와 수급은 70점 받은 가운데 모멘텀은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71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이르면 이달 올해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면서 올해 들어 111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했고요. 회사가 올해 들어 한 달 평균 28억 달러를 수주한 것을 고려하면 이달에 연간 목표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9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12만 7천 원대까지 잠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곧바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견조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넘게 올라주면서 13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CC입니다. 신호 강도는 70점 받았고요. 수급과 차트, 실적은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은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CC 지난주에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했죠. 건자재와 도료의 견조한 실적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리콘이 손익 분기점까지 회복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6%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3%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현재 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L만도입니다. 신호 강도와 수급, 차트, 그리고 실적 모두 70점 받았고요. 모멘텀은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69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책 수혜로 인한 외형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HL만도를 두고 한국의 자동차 업종에서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동성 보이다 현재는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6%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3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나의 포착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 관점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한원시스템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낙폭이 과대한 상황입니다. 시너지가 기대되니까 앞으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는 HBM3E의 시대입니다. 주도권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